은 시청자의 뉴스 보도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주민들이 직접 취재한 뉴스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주와 진안 소식을 차례로 들어볼 텐데요. 남지숙, 이규홍 주민통신원이 화상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전주 소식부터 가겠습니다. 남지숙 통신원은 건지산에 다녀오셨네요. 최근에 전주시가 건지산 내 오송제 주변에 맨발 걷기 산책로를 조성하고 있다고요. 네, 먼저 전주시 송촌동에 위치한 건지사는 지난 2010년에 이 생태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전주 시민들 큰 쉼터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전주시는 4억 원을 들여서 이달 말까지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을 위해서 시설물과 화장실 설치 작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맨발 걷기 산책로는 두 개 코스로 조성이 되는데요. A 코스는 오송제 주변이고요. 그리고 B 코스는 이 오송제 팔각정에서 한국소리문화전당과 그 대진마을까지 이어지는 총 2.2km의 구간입니다. 시설로는 이제 파라고를 포함해서 세족장 두 곳과 세족장이라고 하는 것은 발을 씻는 곳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황토 쉼터 두 개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한국소리문화전당 앞에 그 세족장을 설치할 예정인데요. 그 옆에 화장실이 다시 설치될 예정입니다. 네, 건강에 좋다고 해서 최근에 맨발 걷기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고 또 여기저기 산책로가 조성되고 있는데 그런데 맨발 걷기 산책로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좀 엇갈린다고요. 네, 아무리 건강에 좋다고 하더라도 이 생태공원에 맨발 걷기 산책로를 조성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먼저 찬성하는 의견은 없는 것보다 낫지 않느냐라는 입장이고요. 반대하는 의견은 사람들이 건지산에 오르는 것은 사실 자연 그대로를 즐기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이렇게 산책로가 우후죽순 생기게 되고 이제 시설물들이 들어선다라는 것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데요. 이것이 결국 자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럼 남통신원이 보기에는 이 현재 조성되는 산책로의 문제점이나 좀 보완해야 될 점이 있을까요? 네, 현 산책로를 지금 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일반인이 걸을 수 있는 산책로, 그리고 다른 한쪽은 이제 황토와 마사토를 이용해서 맨발 걷기 산책로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비가 올 경우에 빗물이 고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황토는 이제 비에 의해서 쉽게 유실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는 이제 비가 올 경우를 대비해서 그 배수구를 맨발 걷기 산책로 옆에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이곳은 나무가 많은 산책로라서 이제 비바람이 불게 되면 나뭇잎이 배수구를 막아 산책로가 진흙탕이 될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 생태공원에 맨발 산책로를 또 따로 조성하는 건 또 너무 유행에만 좀 집착하고 있다는 느낌이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네, 손촌동에는 이제 세병호가 있고요. 그리고 백석제 공원을 비롯해서 이미 많은 산책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에 세병호의 맨발 걷기 산책로를 조성님이 했고요. 그리고 황토길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조성된 맨발 걷기가 이미 건지산대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맨발 걷기 산책로를 조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원래 맨발 걷기 취지는 인공 구조물로 만든 산책로가 아니라 그 맨발로 흙의 다양한 질감을 느끼고 그리고 주변 자연 경관을 통해서 몸과 마음의 힐링을 하는 것이 주 목적일 텐데요. 이 그 취지가 많이 퇴색된 게 아닐까 싶어서 좀 걱정스러운 우려 때문에 제가 이 기사를 보도하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주 소식은 여기까지 듣고요. 이어서 진안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부가 주민들의 역량을 키워 농산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는 목적으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자체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업이 본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건물 짓기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이규홍 통신원 연결해서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보통 해당 사업은 지자체가 신청하면 중앙정부가 심사 후에 지자체와 농촌협약이라는 걸 맺고 300억 원 가량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이경통신원 이 진안군에서도 7개 읍면에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나요? 지역 발전 방안을 수립해 사업을 제안하면 중앙정부에서 심사 후 협약을 맺게 됩니다. 이를 농촌협약이라고 하는데 한 지자체당 정부로부터 300억 원 가량의 지원금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게 됩니다. 주민 대표로 구성된 추진위원회가 협의를 통해 사업 내용을 결정하면 그에 따라 사업에 필요한 건물이나 시설도 지어주고 주민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지원해주기도 합니다. 네, 사업에 따라서는 건물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또 인력의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겠군요. 그리고 읍면 소재지에 적게는 40억에서 많게는 10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 중심지 활성화를 위한 센터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시급하지도 않고 주민들에게 절박하게 필요하지도 않은 건물들까지 무분별하게 지어지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건물부터 짓고 보자는 관련자들의 안이한 태도와 구태의연한 사업 방식이 반복되고 있어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지어진 초록문화충전소가 하나의 사례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대로변에 지어진 공공 건물인데 진입로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이 건물은 다중이용시설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에도 지역에 사는 이들조차 진입로를 찾지 못해 어리둥절해하고 있습니다. 진입을 위해서 건물을 지나 한참을 더 내려가 좁고 위험한 농로를 이용해 다시 거슬러 올라가야 하고 눈길이나 빗길에선 더 불편하고 위험합니다. 이렇게 최소한의 기반 조성도 하지 않고 건물부터 짓고 보는 게 올바른 행정의 사업 절차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한 지적이 진안군 의회에서도 있었는데요. 진안군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의원들의 지적을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때 남원국도관리사무소하고 협의를 해서 진입로가 가능하냐? 가능한다고 했으면 그때 사업을 진행을 했어야 돼요. 원래는 지금 여기는 불가능한 원래 이렇게 가감 차선이 이게 도로로 기존에 있기 때문에 그 돈을 써야 한다는데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안 될 것 같았으면 위치를 여기다 안 잡았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이 진입로 등 기반 시설도 문제겠지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은 건물이 제대로 활용되고 있는지도 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통신원께서 생각하신 대안은 무엇인지 듣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업은 이해는 된답니다. 준비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할 것이 아니라 더디더라도 주민들을 위한 교육과 토론의 과정이 필요하고요. 지역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주민들이 논의에 대거 참여할 수 있는 구조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주민과 행정의 상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남지숙 이규홍 통신원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